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한도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 갑 국회의원 천준호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민생은 악화일로입니다. 무정부 상태라는 말이 횡행하며 국민은 각자 도생 사회에서 외로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야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협상해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야당과 국민의 절반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과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 남발, 정쟁과 철진한 이념 논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폭압적인 권력 행사를 서슴지 않고 같은 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할 뿐만 아니라 권력을 동원해서 보호하기까지 불공정한 그리고 몰상식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국민이 유명을 달리했지만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고위공직자들은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고 최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는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감행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도 심각한 권력 사유화의 전형입니다.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양서면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뀐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이른바 김건희 로드를 번호하고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또는 국토교통부는 각종 무리수와 거짓 해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장관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오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매우 차분한 사람입니다. 네. 지난 5월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장관께 그 전에 있었던 라디오 토론에서 상대방 패널에게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을 예를 들면서 국토부 장관의 자질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것은 그 패널이 제 아내의 그 의사 자격증 그 협회 회원을 박탈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강압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항의를 하고 있는데 나가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을 마저 한 거에 불과합니다. 당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핵심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이 잦은 곳이기 때문에 극단적이거나 감정적인 일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분노 조절에 실패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국민과의 소통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같이 일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우리 공무원들도 장관에게 직언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취지에서 좀 절제하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염려는 알겠습니다만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대하는 원희룡 장관의 태도를 보면서 제가 청문회 때 드렸던 말씀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런 걱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원희룡 장관께서 갑작스레 양평 고속도로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셨죠. 백지화 선언을 하신 것인데요. 수조 원대의 국책 사업을 장관이 말 한마디로 백지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된 일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의 존재를 알았다면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지키지도 못할 그런 무리한 정치적 발언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장관이 이렇게 극단적 발언을 쏟아내니까 국토교통부도 그 이후에 무리한 거짓 해명을 이제 반복하고 있는 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의혹이 더 커지고 있죠. 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의혹 몇 가지를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강산면 종점을 분기점으로
진출로가 없어서 김건희 여사 일가 등 인근 토지 시사에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실제로 보면 강성명 분기점으로서 불과 5분 거리에 남양평 IC가 있어서 일가 땅의 서울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수변구역 그리고 보전관리지역 또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최원순 씨와 그의 가족회사인 ESIND는 오랫동안 그런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해오셨던 분들입니다. 셋째,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때부터 서울 춘천 고속도로와의 연결을 고려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는 13번이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간 진도 보고서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받은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또 당초 과업지시상에는 과제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용역비를 먼저 지급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메모를 좀 해야 국토부가 대한노선의 제안을 처음에 양평군에서 했다고 하다가 말 끝까지 필기구를 다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메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용역사로 말을 이제 바꾼 바가 있고요. 예.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앞으로 밝혀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장관님께 이런 문제와 좀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그동안에 본질적으로 양평고속도로의 대안 노선으로서 이것이 왜 적절하냐를 주장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셨던 것이 교통량 증가를 언급하셨고 경제성을 따졌을 때 원안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토교통부가 강상면 종점대안 변경을 변호하기 위해서 교통 통계를 왜곡하고 국민을 속였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양평고속도로 총 사업비가 5.4% 증가하는 데 반해서 대안 노선에 대한 총 사업비가 5.4% 증가하는 데 반해서 교통량은 6.5%가 늘었다. 그래서 해당 노선의 경제성이 우수하다는 취지로 적극 변호해 오셨습니다. 특히 장관은 지난 7월 26일에는 국토위 현안 보고에서 편익의 핵심은 교통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안 노선이 비용 대비 교통량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비시도 잘 나올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우리 백원구 국토교통 차관께서는 총 사업비는 5.4% 증가한 데 반해서 교통량은 6.5% 증가했다라고 직접 언급도 있게 하셨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네. 네. 근데 이 6.5%의 교통량 증가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자료를 이렇게 아마 그 국토교통위원 위원들도 많이 요구하셨고 아마 많이 찾았는데 잘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질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검토하다가 그 좀 의문을 이제 조금 풀게 되었는데요. 본 타당성 조사가 최근에 이제 자료를 보니까 거기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교통 수요 보고라고 하는 이 자료인데요. 이 자료 안에 세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 표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교통 수요 분석이라는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안과 대안이 있습니다. 원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통과되었던 그 노선은 아니겠죠. 그리고 대안은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제시한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는 그쪽 노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선을 본 타당성 그 평가 용역 조사에서 교통량을 이제 비교 분석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쭉 보면 전 구간에 있어서 교통량은 31,413세대가 나왔습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근데 대안에 대해서는 32,209대가 교통량으로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국토교통부가 주장했던 노선은 6.5%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요 본 타당성 평가 조사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전 구간의 교통량 증가는 2.5%에 불과합니다. 예산은 5.4%가 늘었는데 교통량은 2.5%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노선은 경제성이 없는 노선이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노선 아닙니까? 답변해 보시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제가 뭐 이게 실무 작업을 했던 표가 아니라서 제가 뭐 더 정확한 건 추후에 드리겠습니다만. 국토교통부가 예,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입니다. 말씀드리겠다니까요. 지금 끝에 전 구간이라는 그 부분만 보신 거죠 지금. 네네. 근데 앞에 보면요. 시점 강일에 대안엔 제로로 되어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 전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위에 있는 구간에 그 평균치를 낸 겁니다. 그래서 거리 가중치를 이 적으면서 표가 평균치를 낸 겁니다. 저 수치가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 저런 것들을 작업한 실무자들이 뭐 6%가 이렇게 보고를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천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짚으시고 계산한 게 2점 몇 프로밖에 안 나온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표 자체가 완전치가 않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동안에 국토교통부가 주장하면서 이 노선이 경제성이 있다,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주장의 핵심은 5.4%의 비용이 증가했지만 실제로 교통량은 6.5% 증가했기 때문에 우수한 노선이다라고 중가를 해오셨습니다. 6.5%가 아니라 그리고 더 많을 장관께서도 건데요. 예. 교통량의 증가를 계속 강조해 오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저걸 그 입력값을 넣어서 이 알고리즘으로. 아니 그러면 장관께서는 그동안에 이 숫자도 확인하지 않고 그런 허위 주장을 하신 겁니까? 아니 이 표를 일일이 제가 확인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장관이 예, 그런 걸 주장할 때 보고받은 자료는 누가 만든 자료입니까? 도로국장이 만드는 거고요. 네. 이 내용은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에 다 공개돼 있고요. 우리 국토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특히 야당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아예 그 서버에 들어있는 걸 보자 그래가지고 그걸 확인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갖고 이건 뭐 저희가 속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 결과를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속일 수 없는 노선이라고 이야기라고 숫자라고 얘기하시지만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눈속임을 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제가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속단하지 마시고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거 뭐 확인하면 지금 표를 다 보시기 나오는 바랍니다. 건데. 자, 지금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 표를 보시면 오른쪽에 돈 타당성 평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원한 노선과 대안 노선의 전 구간에서 교통량을 이렇게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통량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는 2.5% 증가한 것에 기초했습니다. 근데 6.5%가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그 숫자가 이걸 자료를 보면서 제가 확인하게 된 것이죠. 예비 타당성 조사 자료를 보면 32,470대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주장을 하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 추측이시고요. 네.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왜냐하면 숫자가 똑같이 국토부 자료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이죠. 예, 제가 왜 그런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국토부가 만든 수치도 아니고요. 국토부의 현안 보고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예비 타당 노선의 전 구간 그 일일 대수는 32,247대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대안 노선에서는 32,209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32,247대는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전구간 노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밝혔던 교통량과 본타당성에서 밝혔던 교통량을, 대안 노선의 교통량을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조건에 있기 때문에, 기초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자기가 변호하는 대안 노선의 우수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인용하면 안 된 노선을 갖다가 인용을 해서 실제로 노선이 경제적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6.5%의 증가가 있었다. 교통량 증가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눈이 속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아닙니까? 지금 교통량 문제도 있고 뭐 예타 보고서 다 보셨겠지만 예타 보고서 결론에 그 교각 접속부, 그러니까 고가 접속부가 지금 예타안의 양서면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바로 터널이 인접해 있고 40m 교각이 마을리로 800m를 지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면 대안으로 가야 된다는 게 예타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예타안이 통과된 이후에 인터체인지 진출입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양평군에서 근본적인 여야를 다 떠나서 민원 제기가 됐기 때문에 IC를 설치하려면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국도나 이 고속도로가 맞물리는 부분에 IC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한 3군데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점을 연결하다 보니까 이게 안이 넘겨가게 되는 거지. 이것을 저희가 무슨 사전에 특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권력의 외압에 의해서
국토장관이 지시를 해서 이거를 비료로 했다? 그 부분은요, 근거 없는 억측이고요. 실제로 국토위에서 야당 의원님들이 제기하시지만 추가적인 근거를 하나도 제기를 못하기 때문에 요즘은 기사도 잘 안 납니다. 장관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지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장관님은 가짜, 거짓된 데이터를 동원해서 그동안의 경제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네, 것도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5.4%의 비용이 증가했지만 6.5%의 교통량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오셨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그동안에 차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근데 실제로는 데이터 값이 6.5%가 아니라 여러 2.5% 증가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데이터 값은 그것이 산출된 식과 입력 값들 그리고 거기에 전제 조건들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표로 집결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수치를 산출하고 이용한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어야 할 수 있는 거지 가짜라고 먼저 결론 내리고 들어가진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관님이 지금도 솔직히 인정을 안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거짓된 왜곡된 데이터를 동원해서 저는 답변을 경제성이 이미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다 하신 드렸으니까요. 거고요. 이거 사실은 실제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장관님뿐만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거짓이라는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왜 가짜라고 제가 지금 하십니까?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인용한 데이터 데이터가 사실이 값들이 아닙니다. 없는 걸 가져온 게 아니라 다 지금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말꼬리를 잡으시는 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준이 다른 데이터를 없는 이용해서 그런 데이터를 걸 없는 숫자가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숫자를 의원님께서 지금 표로 모아놓으신 건데 과연 이게 어떤 맥락의 어떤 데이터인지 진위가 문제되는 것인지 맥락이 문제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산출하고 이 작업을 한 사람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가 추후에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이제는 제가 반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 밝히지만 않겠습니다. 예. 본 타당성 용역 조사를 했고 그 안에서 동일한 값으로 교통량을 비교를 하신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원안과 대안 노선에서의 차이는 2.5% 증가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에는 모른 척하시고 6.5%가 증가했다고 하는 인용할 수 없는 데이터를 인용해서 국민들이 들어주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부는 통계를 왜곡해 국민을 속였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의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통계를 왜곡해 최고 권력자 일가의 땅과 가까워지는 고속도로 노선을 변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국민이 국토부의 사업 추진 과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군책해야 합니다.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논란을 확실히 매듭 짓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원활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장관은 사퇴해야 합니다. 원희룡 장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